반갑습니다. 하루한장 통합사의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 역사 1. 오늘은 12강 로마의 정치 전개와 공화정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크에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출력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제국 발전 1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로마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 있다, 그죠?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라는 이런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처음에는 왕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공화정이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정치를 하는 공화정이 되고, 나중에 또 황제 중심의 제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상당히 실용적인 문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과 건축과 도로 이런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확산해서 성립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되었다는 것과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국교화되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 제국의 발전 2 해서 이제 그 로마의 정치 전개 과정, 요거 앞에 나왔던 표랑 똑같다, 그죠? 자,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때, 자, 로마 왕정이었다가, 도시국가 왕정이었다가, 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가 요 밑에 있는 2번에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화정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의 공화정의 성립은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그래서 왕정이 끝난다, 그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로원과 적어볼까요? 집정관입니다. 아우, 이런 말들이 나오면 너무 어렵다, 그죠? 그러면 원로원은 뭔가, 집정관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지금 귀족들이 공화정을 수립했고 귀족들의 원로원과 집정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로원과 집정관은 뭔가 했을 때 요 밑에 요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로원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원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가로에서 귀족이라고 먼저 쓰시고요. 자, 이 최고의 법을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최고의 의결기관 하는 요런, 그러니까 입법하거나 자문하거나 해서 요런 기관이 원로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귀족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냐, 모여서 마치 국회에 모이는 것처럼 자, 원로원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자, 이 원로원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집정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정관에다가는 또 뭐라고 필기를 하냐면 귀족이라고 써야 될 테고, 자, 집정관은 마치 지금 우리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처럼, 자, 집정관은 요거 나중에 이해해 주세요. 자, 집정관은 행정을 맡습니다. 행정,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추진한다는 것. 그 다음 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통솔하는 이런 것들을 맡은 관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로원이나 집정관이란 말이 나오면 귀족들, 로마의 귀족들에서 의결기관과 행정군사를 맡은 관직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거기 때문에 내용이 생소할 겁니다. 좀 외워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을 보면 귀족들은 이러한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자, 평민들이 이제 정복 전쟁, 로마가 다른 지역과 전쟁을 하죠. 거기에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해지니까 정치 참여 우리도 할래 하면서 요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야,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 저 원로원처럼 어떤 회의 기관을 만들자. 자, 그래서 평민회를 구성하고 저 집정관처럼 대표를 뽑아보자 해서 호민관을 선출하고 그 다음 여기 오탑니다. 이거 12표법이라고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시민들을 위한 평민들을 위한 법 12표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은 요 밑에 필기를 한번 같이 다시 해봐요. 자, 여기 보면 평민에 되어 있는 지금 여기 평민의 호민관 12표법 되어 있다, 그죠? 자, 이거는 옆에다가 가로에서 평민, 세 개 다 이렇게 가로에서 평민,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머리가 짬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평민회는 평민들이 모여있는 회의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호민관은 평민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평민의 대표 호민관은 저기 위에 이제 원로원이 뭘 자기들 귀족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민관도 나름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너무 불합리하다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표법은 법인데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냐면 평민들이 평민 권리의 보호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요 위에 거 2개, 그 다음 밑에 거 3개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한번 공부를 정리를 해 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2개는 원로원, 집정관은 귀족, 그 다음 평민의 호민관, 12표법은 평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화정은 공동으로 정치하는 거였다, 그죠? 자, 이런 공화정은 이 로마의 공화정은 이렇게 또 네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 빼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로마의 공화정은 원로원과 그 다음 집정관과 그 다음 평민들이 주로 이 평민회겠다, 그죠? 평민회가 서로 야, 네가 너무 권력을 차지하면 안 돼.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권력을 좀 조절해가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 것이 로마의 공화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겠죠. 견제 균형을 이루면서 요런 구조로 발전을 해 나갔는데, 그런데 자, 어떤 과정으로 붕괴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카르타고의 위치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로마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다, 그죠? 여기 카르타고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자, 저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합니다. 자,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다가 포에니 전쟁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그런데 로마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승리를 하면서 지중해를 이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주변지를 식민지로 만든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령지, 자기들이 장악한 점령지로부터 자,
값싼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막 가지고 들어왔겠다, 그죠? 자기들이 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여기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아주 싼 가격에 로마로 이런 농산물들을 들여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농민들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영농이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영농이 이 농부들이 쇠퇴하니까 귀족들이 야, 네 땅 나한테 팔아 라고 합니다. 뭐 그냥 여기서 어차피 농사 지어도 돈도 안 되는데 땅 나한테 팔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귀족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합니다. 그 다음 점령지로부터 노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귀족들이 엄청난 땅에 노예를 가지고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농장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뭐라고 하냐면 라티푼디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대농장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티푼디움을 경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 자영 특히 농민들이 완전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평민회에서 뽑힌 호민관들 중에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자, 평민회에서 뽑힌 호민관 중에 자, 그라쿠스, 왜 뚱뚱한 글씨로 나오네요. 그라쿠스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자영농들 이렇게 망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자영농을 몰락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농지법은 귀족들 너희들 이 대농장 라티푼디움 경영하는 거 이거 조금 줄이자. 이거 제한하자. 그 다음 곡물법은 뭐냐면 좀 싼 값으로 우리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곡물을 조금 제공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농장 라티푼디움을 경영하고 떵떵거리고 살던 귀족들이 농지법으로 라티푼디움 이런 대농장을 제한하자고 하니 오케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귀족들이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던 공화정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공화정이 붕괴되는 과정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정말 가난해졌다는 얘기다, 그죠? 귀족들의 배를 불린다고. 자, 그리고 군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이때 엄청난 세력을 키우면서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화정이 이거 안 되겠다.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독재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에게 암살당하면서 요 카이사르는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엄청 로마가 혼란스러웠겠다, 그죠? 자, 그 혼란을 잠재운 사람이 요 밑에 나옵니다. 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람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로마에 공화정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이제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가 정치를 하는 로마의 제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제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 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왕정이다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이렇게 공화정을 만들었다. 자, 이 공화정 시대를 살펴보면
평민들이 권리를 신장시켰고, 그 다음 포에니 전쟁으로 이제 그 노예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값싼 농산물 들어오고 이러면서 자영농이 쇠퇴해가고, 귀족들이 라티푼디움 대농장을 경영했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이거 잘못됐다 개혁을 했으나 이들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공화정은 완전 붕괴했다. 자, 그리고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제정은 황제의 정치 시대라는 얘기인데, 이 제정은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화정, 공통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건 우리 지금 민주정치의 어떤 모습에 가깝다, 그죠? 그래서 공화정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시대에는 또 그 껌껌이, 그 다음 환경마다, 시대마다 분위기가 달랐을 건데요. 자, 제정도 그 왕이 정말 똑똑하고 덕으로 이 정치를 한다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자, 그래서 원로원들, 그러니까 귀족들의 대표들, 원로원으로부터 와, 니 진짜 멋지다 라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려봤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존엄한, 보통이 아니다, 멋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존엄한 자, 이런 어떤 칭호를 받아요. 마치 왕 같은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를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많이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는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완전한 대표로 떠받들면서, 그리고 그 귀족들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거의 뭐 종신 호민관, 그러니까 평생도록 네가 이 호민관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황제 정치, 제정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로마는 평화 시대를 거쳐갑니다. 한 200년 정도 이 이후로 아주 번영을 누리는데, 이때 로마의 평화 시대,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로마의 평화 시대 가지고 줄 빼가지고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적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로마는 영토를 엄청나게 확대시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우리 로마도 로마 제국이다 라는 제목을 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어요. 정복지에도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 상공업도 발달하고 국제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200년간의 번영을 누렸으나 영원한 것은 없다. 로마 역시 쇠퇴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가 쇠퇴하는 과정을 보면 군인 황제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황제들 중에, 군인 중에 자기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내가 황제할래, 그 다음 이번엔 내가 황제, 뭐 이런 식으로 군대가 정치에 개입, 요거 오탑니다. 개입으로 바꿔주세요. 개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잦은 교체 이렇게 적을게요. 이 사람 황제였다가 저 사람 황제였다가,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로마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엄청난 폭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황제가 일단 안정되지 못했고, 그 다음 게르만족이나 사산족 페르시아, 요거 봤던 거 기억나죠? 자, 사산족 페르시아 이런 데서 이 지역을 침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쇠퇴를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은 두 쪼가리가 납니다. 두 쪼가리.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밑에 쓰세요.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됩니다. 자, 이때, 자, 지금 우리 지도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다, 그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은 이제 금방 또, 빠른 시일 내에 붕괴가 되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정도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동로마 제국에 동그라미 치고 간단하게 하나 더 적어 두자면, 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자, 얘네들은 1000년 지속, 이렇게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아, 여기서 안 한 거 있다, 그죠? 중흥을 위한 노력. 자, 로마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왕 이름 2개가 적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있었겠지만, 이 2개의 왕은 좀 기억을 하고 가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체 제국을 4개로 나누고, 4명의 통치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앞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핍박받던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데 그 공인한 사건을 우리는 밀라노 칙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밀라노는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에 있는 도시고, 칙령이라는 건 황제의 명령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크리스트교 공인, 밀라노 칙령 이런 단어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도시를, 그러니까 수도를 옮깁니다. 콘스티노폴리스 이렇게 적을게요. 자, 자기 이름 땄다, 그죠?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반영했죠. 자, 그래서 콘스티노폴리스로 그 수도를 옮기는데, 지금 보시면 자, 원래의 수도는 이 서쪽에 있었던 로마였는데 요쪽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쪽으로 옮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도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심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제국이 이렇게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유지되었던 것도 이렇게 수도가 이전해 왔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자, 위에 또 내용 한번 마무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왕정에서 공화정, 그 다음 제정이 되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있었고, 자, 이때부터 한 200년 정도 로마는 평화시되면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그런데 점점 군인 황제들, 막 황제가 계속 교체됩니다. 자, 그러면서 군대가 정치를 개입하고 이민족이 침입을 하면서 혼란기에 들어섭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왕 콘스탄티누스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스도교 공인, 밀라노 칙령,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게 됐는데, 요거 연결해 둘게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의 이제 중심지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때 동로마는 비잔티움이란 이름으로 오랜 세월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로마의 정치, 공화정, 그 다음 제정, 요거랑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리스의 어떤 그 내용들 있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따로, 로마는 로마 따로 스스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 발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